안녕하세요. 갱스터디의 은경쌤이에요. 오늘은 38번 문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38번의 글의 주제는 혀의 부분보다는 혀의 시간에 의해서 맛을 느끼게 된다라는 혀 지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라는 건요. 여기 수동태가 나왔죠. 구획하다라는 뜻인데 맵은 여기서는 구획되어지는 거겠죠. 자, 혀는 구획되어집니다. 어떻게 구획되어지냐면요. 개별적인 영역으로요. 자, 어떤 영역인데 where 나왔으니까 묶어볼게요. where 관계부사는 항상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개별적인 영역인데 그 영역은 특정 맛이 등록되어지는 영역이야. 여기 수동태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요. 우리가 단맛이라는 건 끝에서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신맛이라는 건 옆에. 그리고 마지막 쓴맛이라는 건 우리 입의 뒤쪽에서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요? 대접속사 demonstrat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러한 혀 지도라는 설명이 근데 뭘 설명하고 있나요? how 묶어줄게요. 우리가 어떻게 맛을 느끼는지 이 설명이 사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라는 이야기. 이 글의 주제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장이 들어가는 거겠죠? 잘못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정정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그게 밝혀진 것처럼요. 그 지도라는 건 사실 오해하고 오역했대요. 어떤 것을? 연구를요. 자, 근데 어떤 연구인데요? 묶어줄게요. 과거분사가 뒤에서 수식. 어디에서 진행된 연구냐면요. 우리가 독일에서 20세기가 막 바뀌는 초입에 진행된 연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잘못됐다. 바꿔볼게요. today, 오늘날 선도적인 맛을 연구하는 미각 연구자들이 믿고 있대요. 무엇을요? 대절, 접속사,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미래라는 게 뭐 하지 않습니까? 분류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수동태. 뭐에 따라 분류되지 않냐면 뭔가 특별한 부분, 특화된 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건 아니더라. 그럼 어떻더라? 우리가 단맛이라는 거, 짠맛이라는 거, 쓴맛이라는 거, 그리고 신맛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요. 맛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수동태. 자기가 느끼는 게 아니죠. 어디에서 맛이 느껴지냐면 모든 입의 모든 곳에서 느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비록 뭐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여기도 수동태. 지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조금씩 다른 강도로 그리고 다른 위치에서 지각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 여기서 데이가 나타내는 건 앞쪽에 있는 이 맛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 느껴집니다 라는 이 문장도 주요 문장에 같이 들어가겠죠. 이 맛은 어디에나 느껴집니다. 조건이 있죠. 다른 강도와 다른 곳이긴 하지만요. 게다가 추가적인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기제라는 건요. 사실은 아니죠.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즉 그것은 아니래요. 여기도 not A but B, 여기도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라는 얘기죠. 대절이 아니래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접속사 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너가 느끼는 게 아닙니다. 뭐를? 단맛을 너의 혀의 끝에서 느끼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럼 뭔데요? 대절입니다. 라고 해서 접속사 보어 역할 하겠죠. 너는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 지각을 first, 먼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주제문에 또 연결할게요. 맛이라는 건 뭐다? 다시 한 번 더. 위치가 아니라 시간별로 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는 내용으로 이 글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38번의 글의 주제는요. 동물마다 다름으로 그에 맞춰서 치료법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면 어떠한 동물도 두 동물도 같지 않습니다. 즉 동물인데 같은 배에 나온 동물들도요.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야. 얘네들이 당연히 비슷한 특성을 보여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will display 동사 1번이고요. will not be까지 동사 2번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요. 정확하게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서로서로 다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선생님도 선생님 동생이랑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비슷한 성격들도 꽤 많아요. 하지만 다른 성격들도 되게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반응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반응은 안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언제예요? 우리가 치료기간 동안에. 여기 during last 때 우리 보통 for이랑 비교하고요. for 같은 경우는 뒤에 숫자 나오고 during은 기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같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요. 환경적 요인이라는 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요? 하우절 묶을게요. 우리 동물이 반응을 할지 모른다라는 거야. 자, 어디에요? 이 치료 중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또 결정하는 건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것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조센터에 있는 고양이가 반응을 하겠죠. 다르게요. 누구와? 고양이는 고양인데 이번엔 집에 환경에 있는 우리가 가정집에서 키우는 환경에 있는 그런 고양이와 구조센터에 있는 고양이는 다를 거란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게다가 동물은 동물인데 어떤 동물일까요? 묶어줄게요. that부터 동사 전까지만. 자, that 뒤에 experience라는 동사밖에 없어서 주격 관계 대명사가 수식. 동물은 동물인데 이번에는 치료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치료? 신체적 병이 있을 수도 있는 친구들이야. 이 동물들은 반응을 하게 되겠죠. 다르게. 자, 뭐보다 그들보다라고 해서 여기 those는 animals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동물들은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들일까요? 묶어줄게요. 여기는 현재 분사구가 뒤에서 수식. 이번에는 어떤 치료를 받는 건데요? 바로 감정적인 뭔가 그런 감정적 동요 치료를 받는. 그럼 신체적 치료하고 감정적 치료 이 환경적 요인도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배에 태어났어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환경적 요인 때문에도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글의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치료 과정이라는 건 필요합니다. 자, 뭐가 필요합니까? 탐구되어져야 합니다. 투부정사의 수동 형태죠. 즉 다르게 모두 다르게 탐구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각각의 치료법은요. it이 나왔을 때 단수명사 나온다는 거. it이 오브가 나왔을 때는 복수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치료법은 조정이 되어져야만 하겠죠. 자, 여기는 수동태. 자, 뭐 하기 위해서 여기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목적입니다. 맞춰져야만 하잖아요. 누구의? 동물의 특정 필요에 맞춰지도록 다 조정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뭐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겪으면서요. 즉, 치료라는 것.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 줄이 글의 주제문으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제일 중요한 문장은 모든 치료법은 다 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각각의 동물들은 다름으로 라는 내용으로 이 글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40번 글의 주제는요. 의식적인 마음은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거고 그리고 잠재적인 마음은 그런 반응, 우리의 반응을 저장해서 진짜 실제 두려움을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들어가면요. 마음이라는 건요.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부분을요. 자, 근데 어떤 부분인데요? that 묶어줄게요. that 뒤에 비동사, 즉 BPP라는 동사밖에 없으므로 주격관계대명사가 수식.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요. 첫 번째, 의식적 마음. 두 번째, 잠재적인 마음. 이렇게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 우리 잠재적인 마음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재적인 마음이라는 건요. 엄청 빨라요. 자, 뭐 하는 게 빠릅니까? 투부정사가 뒤에서 fast를 꾸미는 부사적 용법이죠. 작동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자, 그리고 is 동사 1번, doesn't deal with 동사 2번이겠죠? 그리고 감정을 다루지 않은 부분이야. 자, 그러면 걔는 뭘 다루는데요? 그것은 다룹니다. 기억인데요. 삶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다루는 친구들인 거야. 자, 예를 들면 그게 우리의 기억과 그리고 인식. 이걸 다루는 게 잠재적인 마음. 자, 그럼 이번에는 의식적인 마음을 한번 가볼게요. 그런데 의식적인 마음은 부분입니다. 자, 뭐 하는 부분인데요? that 묶어줄게요. that를 보니까 네가 가지고 있어요. 좀 더 통제력이 있습니다인데 뭐에 대한 게 있는지 여기 over이라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수식. 그럼 이것은 네가 좀 더 통제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야. 즉, 여러분들은 생각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뭘 선택할 수 있나요? 첫 번째, 계속할지 안 할지. 어떤 것을? 생각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더할지. 뭐를? 감정을 그것에.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건 생각이겠죠? 생각에다가 감정을 더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바로 부분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부분입니다. 자, 어떤 부분인데요? that 나왔으니까 묶어줄게요. that 뒤에 let이라는 지금 사역동사, 동사밖에 없으므로 여기서는 그냥 동사로 쓰였겠네요. 자, 동사밖에 없으므로 주격관계대명사가 수식. 그래서 너를 이라고 해서 down이 쓰였는데 let down은 우리 합쳐서 낙담하다, 낙담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럼 너를 자주 낙담시키는 그런 마음의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뭐 때문에 라고 해서 여기 뒤에는 fueled라는 과거 분사밖에 없는데요. 여기는 너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과거 분사 구문이 가운데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감정에 뭔가 fuel, 채워지는 거 북받쳐서요. 여러분들은 뭐 하기 때문입니까? 만드는 거죠. 즉 잘못된 선택. 자, 언제요? time and time again이니까 반복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은 낙담을 빈번하게 낙담시키는 이런 마음의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너의 이러한 판단력이 이제 클라우드니까 우리가 구름에 가려지는 거니까 흐려지다라는 수동태죠. 이러한 감정에 의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될 때 이것은 뭘 하게 되냐면요. 편견 같은 것들이 생기고요. 1번. 자, 그리고 모든 다른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건데요? 묶을게요. that부터 back까지. 자, that 뒤에 hold라는 동사밖에 없으므로 주격관계대명사가 수식. 자, 너를 뭐 하게 하는데요? hold back 하면 우리가 억제시키다, 억제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그러한 나쁜 부정성이랑 그러한 편견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잠재적 마음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여기는 잠재적인 마음. 두 번째,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부터
여기까지 의식적인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뭔가 의식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럼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scared라는 지금 의문문이 되었다는 건요. scared 앞에 사실은 are you? 라는 게 빠져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 스파이더. 뭔가 거미를 무서워하나요? 아니면 어두움을 무서워하나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근데 그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인지를 한 거잖아. 저거 무섭다. 라는 의식적인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들은 오로지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진짜 두려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데이도 여기서 말하는 데이도 다 이 두려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두려움이 되는 건 언젠가요? 잠재적인 마음이 너의 반응을 기록하게 될 때, 그때 바로 진짜 두려움이 됩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 문장들이 주요 문장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번 글은 우리가 마음이 두 개가 있는데 의식적인 마음과 잠재적인 마음이 하는 역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글이었습니다. 다음 41번, 42번의 글의 주제는요. 규범은 어디에나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문화마다 다르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면요. 규범이라는 건 어디에나 있습니다. 컴마 찍힌 ing죠. 분사구문. 자, 그 규범이라는 게 뭘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정의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what을 묶어줄게요. 자, 여기서 what은 의문사로 쓰였겠죠. 무엇이 정상적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defining 1번이라면 guiding 분사구문 2번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끌어줍니다. 뭐를요? 너의 해석인데 사회적 삶을 모든 순간에 해석을 해주는 게 규범이라는 얘기야. 우리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로 이때요. 규범이. 자, 어디에 앵글로 사회에는 이러한 규범이 있습니다. 자, 어떤 규범인데요? 투부정사가 뒤에서 규범을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말을 하는 거야. 고맙다라고 낯선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낯선 사람이 누군데? 라고 해서 후 묶어줄게요. 끝까지 묶을게요. 자, 후 뒤에 have done이라는 현재 완료 동사밖에 없습니다. 막 마친 거야. 자, 그래서 여긴 주격 관계 대명사가 뒤에서 낯선 사람을 꾸미는 거겠죠? 뭘 맞췄냐면 무언가를. 자, 근데 어떤 무언가인데요? 라고 해서 투부정사가 뒤에서 something을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도와주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뭔가 널 위해 문을 열어준 거. 자, 그리고 2번. 짚어주는 거야. 뭐를? 대절을요. 접속사, 목적어 역할 하겠죠? 네가 방금 떨어뜨렸다. 무언가를. 자, 이걸 알려주거나 아니면 give. 3번. 너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뭔가 이런 것들을 해준 사람한테는 고맙다라고 말을 하는 규범이 있습니다. 자, 물론 법은 없어요. 법은. 자, 어떤 법인데요? 묶을게요. that부터 끝까지. 자, that 뒤에 force라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가 쓰였네요. 자, 그래서 이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가 수식. 그럼 누구를? 너를 말하게끔 하는 거야. 땡큐. 고맙다라고 말하게끔 하는 법은 없어요. 뭐 이걸 안 한다고 벌금을 낸다거나 잡혀간다거나 이런 건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규범이다 보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이런 경우에 고맙다라는 말을 안 해. 그럼 그것은 조금 눈에 띄게는 되겠죠. 왜요? 사람들은 기대하니까. 대절을 여기 that은 접속사 목적어 역할 합니다. 즉 네가 그걸 말하게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여러분들은 책임감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실패하는 게 동명사가 주어져. 뭐 하게 될 거냐면 아마 놀라게 될 거고. 자, 그리고 뭐 할 만하면 비판을
받을 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surprise ing를 쓰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감정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게 우리한테 놀라움을 주는 거니까요. 자,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중요한 문장 한 문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 자, 어떤 걸 모르는데요? 다른 사회의 규범을 모른다는 것은 여기도 동명사가 주어네요.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다거나 아니면 잠깐 살 때 모르잖아요. 그런 건 바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야. 뭐의 문제입니까? 집단 의사소통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주제 문장으로 연결할게요. 그럼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땡큐라는 예시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어가 보면 비록 다른 문화들이 자, another 나왔을 때는 뒤에 단수명사 들어간다는 거. 비교할 때 우리 other가 비교하겠죠? other은 뒤에 복수명사. 자, 그럼 비록 뭐 하는데요? 어떤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을요. 자, 근데 어떤 표현인데요? 묶을게요. that부터 여기까지 묶어줄게요. 자, that 뒤에 동사밖에 없으므로 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수식. 그럼 뭐하게 보이느냐면 뭔가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근데 많은 나라들이 그러지 못해요 라고 해서 don't밖에 없는데 이 뒤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앞에 나와 있으니까 생략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많은 나라들이 그 표현이 없을 수는 있어. 번역이 되는 게 없을 수는 있지만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뭐일 수 있냐면 다른 규범일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고맙다라는 건 오로지 어느 상황에만 해야 되냐면 대가라는 게. 자, 어떤 대가인데요? 묶어줄까요? 누군가가 치러야 될 거야. 자, 여기는 지금 cause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수식. 여기도 현재 완료. 먼저 일어난 일. 자, 그럼 뭔가 이렇게 초래한 대가가 아주 클 때만이야. 정말 클 때만 고마워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볍게 문 열어주고 이런 걸로 고마워 라고 말은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요. 그것은 약간 우습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예상치 못하고요. 놀랍고요. 뭔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네가 고맙다고 말하게 되면. 자, 선생님이 지금 word to thank를 같이 다 묶어줬는데요. 우린 이걸 비투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푸절에 이렇게 비투용법이 들어갔을 때 여기는 비투용법, 그리고 여기는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들어갔죠. 우리는 이걸 문법적인 용어로 가정법 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일어날 일이 약간 희박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정법 미래 표현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한테 고맙다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무언가 때문에. 근데 어떤 무언가인데요? 라고 해서 여기 so as 나왔는데 우리 보통 이건 as as구문. 여기다가 아니고 여기 as구문. 그래서 뭐뭐만큼 뭐뭐한이라는 원급 비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작아. 근데 뭐만큼 작은 거? 널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 뭐 잡아주는 거 이런 거만큼 사소한 일에 만약에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게 우스꽝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규범이 다 존재를 하긴 하지만 나라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 나라의 규범을 조금 알아야 된다. 얘는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시 여기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번 글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마지막 문장 43번과 45번의 글의 내용은요. 드림캐쳐에 관한 그 유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요. 뭐가요?
세상이 was young이니까 어리다라는 얘기니까 얼마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얼마 안 됐을 때 늙은 아메리카 원주민 리더 오다와가요. 가지고 있었대요. 꿈을 꾸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저 어디에서? 높은 산에서 지금 아메리카 원주민 이 지도자가 꿈을 막 꾸고 있었어요. 자, 그럼 그 꿈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의 꿈에서 이톰이라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동격.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분은 위대한 신령이자 그리고 지혜를 찾아주는 구도자입니다. 이 이토미가 나타났대요. 그의 꿈에. 근데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면 거미의 형태로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이토미가 얘기를 했죠. 그에게. 자, 뭘로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성스러운 언어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나 봤더니 이토미가 오다한테 말해줬대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해줬냐면 삶의 순환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 얘기는 그가 얘기해줬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시작을 하죠. 우리의 삶을 아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아기로 시작을 해서 1번 가는 거죠. 자, 어디로 가는 건가요? 유년기로 가고 그런 다음에는 성인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마침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노년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자, 어떤 노년기인데요? 컴마 치킨 웨어 관계 부사가 뒤에서 수식. 관계 부사는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으로 나오는 거겠죠. 즉 우리가 must be take care of까지 같이 묶어줄게요. 여기는 수동태죠. take care of는 돌보다인데 여기선 돌봄을 당하는 거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마치 아이처럼 다시 보살핌을 받는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요, 이토미는 또한 얘기해줬습니다. 그에게 간접 목적어네요. 대절, 직접 목적어, 접속사절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있대요. 뭐가 있냐면 좋은 힘과 나쁜 힘이 있습니다. 어디에는? 인생의 각 단계에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듣게 되잖아. 좋은 힘에 귀 기울여서 들으면요. 그것들은 자,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라는 건 좋은 힘이죠. 안내하겠죠. 우리를 어디로? 옳은 방향으로 안내를 하게 될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데 이번에는 나쁜 힘을 귀 기울여 듣게 되면 그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 나쁜 힘이 되는 거겠죠. 자, 이게 우리를 이끌게 되겠죠. 어디로 이끌게 되나요? 나쁜 방식으로.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will lead 동사 1번, may harm 동사 2번이 되는 거겠죠. 우리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토미가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토미가 끝냈습니다. 말을 끝냈을 때 그가 짜줬대요. 거미집을 짜서 1번 그리고 줬대요. 2번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건 거미집이죠. 거미집을 오다와한테 줬어요. 자, 그리고 그는 오다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미집은 굉장히 완벽한 원입니다. 근데 뭘 가졌습니까? 가운데는 구멍이 있는 아주 완벽한 원이야. 자, 그러니 사용하래요. 그 거미집을. 자, 뭐 하기 위해서 여기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목적이 되겠죠? 자, help 나왔습니다. help 대표적인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your people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들어간다는 거. 여기 뭐도 된다? 투부정사도 가능. 자, 그러면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너의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이 거미집을 사용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make good use of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 친구는 활용하다라는 뜻이죠. make use of. 그럼 잘 활용하라는 거야. 그것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꿈, 비전들을 잘 활용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너가 믿는다면, 자, 뭘 믿습니까? 위대한 신령을 믿는다면 그 거미집이라는 게 잡아줄 거예요. 너의 좋은 생각을.
잡아주면서 나쁜 생각들은 여기서 원즈는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쁜 생각들은 빠져나가는 거죠. 아까 구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구멍을 통해서 나쁜 생각을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오다가 깨어난 직후에 그는 다시 돌아갔죠. 어디로? 그의 마을로. 자, 그리고는 오다는 공유했습니다. 이 이토미의 교훈을 그의 마을 사람들과 교환을 했어요. 즉, 공유를 하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게 오늘날 많은 미국 원주민들이 뭘 하게 되는 겁니까? 드림캐쳐를. 자, 여기 have 나왔는데요. have는 대표적인 사역동사로 쓰이고요. 보통은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와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하도록 하게 하다, 시키다라는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ing로 나올 때가 있어요. ing로 나오게 되면은 그 상태가 뭔가 되게 하는 거, 상태가 되게 허용하는 의미로 ing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드림캡처가 지금 어디에? 그들의 침대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로 두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드림캐쳐라는 것은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believe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인데 오형식 수동태로 쓰였죠.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는 목적격 보어를 그대로 둔다. 목적격 보어라는 형식에 들어가는 성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자리로 둔다라는 오형식 수동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써준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쁜 꿈을 걸러준다고 믿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좋은 꿈은요,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수동태. 어디에? 거미집의 인생이라는 것에 걸리게 되고, 그럼 여기 동사 1번, 동사 2번이 되는 거겠죠. 여기도 R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하게 됩니까? 같이 오게 되죠. 사람들과 함께 오게 되는 거야, 좋은 꿈은. 자, 그런데 반면에 구멍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쁜 꿈은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자, 그리고는 패스 동사 1번이죠. R 동사 2번이죠. 더 이상은 우리의 삶에, 그들의 삶의 부분이 될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드림캡처를 진짜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사실 이 조류공포증이 있어요. 새를 너무 무서워하는데 새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 새 자체가 아니라 그 새의 깃털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근데 드림캐쳐가 다 새의 깃털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 가지고 있다라는 약간 TMI를 하면서 이번 2024년 고1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갱스터디의 은경쌤이었습니다.